안녕하세요. 반딧불이 튜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증 관련된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볼 텐데요. 기능 구현에 앞서서 잠깐 소스 정리를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git ignore 파일을 그때 수정하면서 좀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는 걸 깜빡했는데요. .id 디렉토리를 추가를 하면서 나머지 파일들을 삭제를 하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좀 삭제를 할 거고요. 먼저 커밋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로컬에만 일단 먼저 커밋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로컬에만 일단 커밋할 거고요. 조금 이따가 수정 사항이 있으면 그거랑 같이 마스터 브랜치에 푸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증 구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왼쪽에 보면 개발 섹션이 있는데 개발해서 인증 관련된 메뉴가 있습니다. 인증에 보면 로그인 방법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로그인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구글 계정에 대해서만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바이더들이 있는데요. 심플하게 한 가지에 대해서만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형 이름을 따로 써주시고요. 지원 이메일 쓸 거고, 이렇게 해서 사용 설정하고 저장. 네, 이렇게 되면 구글 계정에 대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즉 로그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사용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어떻게 이제 앱에 인증 기능을 구현하는지 튜토리얼을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파이어베이스 내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한 다양한 이런 문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authentication, 인증 관련된 기능을 구현할 거기 때문에 이 메뉴로 한번 들어갈 거고요. 파이어베이스 인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키 컨셉이 있어요. 하나는 파이어베이스 UI OS가 있고, 두 번째는 파이어베이스 SDK OS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UI OS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인증 관련된 모든 UI 레이아웃을 이 라이브러리 내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 관련된 어떤 레이아웃도 개발자가 직접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액티비티 자체가 이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인베디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좀 사용하기 쉽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프로바이더 이외에는 추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멀티플 프로바이더가 있는데 이메일 패스워드를 위한 사인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 링크, 전화 인증,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GitHub 로그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로그인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레이아웃 자체가 SDK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커스텀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개발자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별도 사인인 관련 프로바이더를 제공을 하려면 여기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바이더를 생각을 하신다면 이 라이브러리는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커스텀 테마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상단에 보이는 이 로고 아이콘 바꿀 수 있는 것 정도가 커스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이 라이브러리를 저희 라이브러리 최종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텐데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짝 보여드리고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라이브러리를 한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죠. 여기에 빌드 그래드 테스트를 하고요. 싱크를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저희가 이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할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용할 거면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별도 키 값이 있을 거예요. 키라든지 이런 아이디 값들이 있는데 그거를 발급받아서 저희 스트링 리소스에 이렇게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이걸 직접 읽어서 라이브러리 내부적으로 쓸 거기 때문이고요.
이 키값은 미리 선언되어 있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스트링 키값입니다. 소스 코드인데요. 지금 싱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받아왔을 텐데 익스터널 라이브러리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봤더니 플레이 서비스 오스가 있고요. 네, 파이어베이스 오스가 제대로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네, 이제 코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와서 한번 복사를 해서 추가를 해볼게요.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스타트 리얼트가 있습니다. 네, 코드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끝이에요.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코드는 인증 관련한 레이아웃을, 액티비티를 띄우기 위한 코드이고요. 이거는 그 결과를 받아서 결과값을 핸들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어떤 프로바이더들을 쓸 건지 미리 여기 리스트 형태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빌더 형태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구글 빌더를 한번 가볼게요. 라이브러리 내 소스 코드인데요. 보시면 빌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제 구글 빌더 콘크리트 클래스죠. 여기는 슈퍼로 프로바이더 아이디를 넘겨주고 있고요. 하단에 보면 체크 컨피규어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r.strict.defaultWebClient id가 있는데요. 이 리소스가 정의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소스가 스트링이 없으면 아마 내부적으로 이렇게 illegal state exception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링을 별도로 추가해줘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디폴트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죠. 컴파일 할 때 이미 전처리 과정에서 리소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슈퍼 클래스를 한번 보시면 슈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프로바이드 아이디를 전달받아서 이런 게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포티드 프로바이드라는 게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필터 기능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기터브, 그리고 이메일, 폰, 프로바이드 아이디가 있고요. 페이스북 빌더를 한번 볼게요. 페이스북 빌더는 보시다시피 또 이런 게 있죠.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없으면 또 익셉션을 발생시키겠다. 또 프로토콜 스키마가 없으면 익셉션을 발생시키겠다. 익셉션이 아니네요. 이건 그냥 로그만 찍고 있네요. 어찌됐든 이런 코드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Provide ability is Facebook available은 어떻게 값이 나오냐면 exist가 있어요. 리플렉션으로 클래스를 체크해서 이 클래스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해서 없으면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익셉션이 발생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라이브러리를 추가했다면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이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라이브러리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빌드하는 부분에서 익셉션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여기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래서 일단 저희는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이메일과 폰. 이메일은 그냥 남겨둘게요. 버튼을 클릭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레이아웃이 구성되는지 이렇게 두 개를 남겨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구글 그리고 폰 빌더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할 거고요. 결과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이제 파이어베이스 유저 정보가 넘어왔다면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있냐 있고요. 스펠네임 스트링 그리고 UID가 있네요. 사실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데이터는 딱 두 개입니다. 이메일과 UID 거고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이 UID를 그 사용자의 고유 키 값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들을 조회하거나 추가 수정 같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제대로 넘어온지를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직접 실행을 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뮬레이터이고요.
보시면 홈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가 실행하자마자 저희가 바로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했기 때문에 이 UI 관련된 인베디드된 액티비티가 바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선언했던 폰 빌더랑 구글 빌더 두 가지 버튼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로고 아이콘은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로고 아이디를 로고 이미지를 추가할 거면 여기서 .set 로고 해서 드롭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고요. 만약에 테마를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테마 스타일 테마를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 계정으로 한번 사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 이제 사인인 과정을 거치고 조금 전 소스 코드를 수정하다가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밀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릴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좀 미스이사진요. 지금 스마트하게 적용되어 있죠. 넘어왔습니다. 한번 결과값을 볼게요. 네, 이메일 firefly to 이렇게 제대로 넘어왔고요. UID도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임도 이렇게 firefly 넘어왔고요. 포토 URL 포함되어 있네요. 여기 포토 URL도 제대로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로써 이렇게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넘어왔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로그인이 성공이 되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메인 액티비티로 계속해서 SNS 앱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그런 루틴을 구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에러 코드가 넘어온 부분인데요. 이 에러 코드는 그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메시지를 출력한다거나 그렇게 후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한번 갱신을 해볼게요. 네, 방금 등록되었죠. 이메일 아이디가 있고 사용자 UID가 이렇게 있다 하고 다시 뒤로 돌아와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두 번째 Firebase SDK 인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ebase UIOS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코드가 간결해요.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하지만 프로바이더를 커스텀하는 게 굉장히 제약사항이 많다기보다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코드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다시 지우겠습니다. SDK 인증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인증 관련된 주요 비즈니스 로직이 포함된 라이브러리만 제공을 해주고요. UI 관련된 코드는 일체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패스워드는 아니고요. 이 Provide Integration 통합된 이걸 쓸 거고요. 저는 구글 로그인만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선택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따라서 먼저 이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지우고요. 이렇게 추가를 하고 싱크 하겠습니다. 샤원 핑거 프린터 이미 저희가 처음에 추가를 했었죠. 추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글 사인인도 이미 스위치 ON을 시켰고요. 그리고 파이어베이스는 인증 이 스텝을 따라서 먼저 구글 사인인 기능을 구현하라고 합니다. 하고 컨피규어 할 때 구글 사인인 옵션에 리퀘스트 아이디 토큰을 호출을 하라고 하네요. 리퀘스트 아이디 호출 이런 식으로 호출하라고 일단 카피를 해볼게요. 그리고 일단 이 가이드를 따라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구글 사인인 기능을 통합한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가야 할 것 같아요.
메인 액티비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GS로 생성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리퀘스트 이메일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파이어베이스에서 ID 토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웹 클라이언트 아이디에 대한 ID 토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메일과 ID 토큰 두 개를 요청하고 있죠. 추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가? 아, 구글 사인인 클라이언트이네요. 구글 사인인. 제가 잘못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겨받았고요. 체크 for existing signed in us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인된 유저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라고 하네요. 이거를 onStart에서 하라고 합니다. onStart에서 그대로 따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레이아웃을 직접 또 레이아웃을 이렇게 구현을 해야 하고요. 이미 사이닝된 계정이 있으면 일단 화면을 갱신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사인인 버튼을 레이아웃에 추가를 하였고요. 네, 버튼 하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인인 기능을 해야겠죠. 사인인에 이 부분이네요. 지금 자바 버전이 7이기 때문에 람다를 사용하려면 자바 8로 올려야 합니다. 자바 8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8 어떻게 변경하지? 네, 싱크를 할 거고요. 사인인. 지금 버튼이기 때문에 메서드 레퍼런스는 사용을 하지 못하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을 클릭할 때 사이닝 관련된 인텐트를 가지고 오고 이걸 액티비티를 실행시킵니다. 네, 이런 여기까지를 코드를 넣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액티비티 리절트 지금 하나하나 수동으로 임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자동으로 임포트 되도록 다음 강좌 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D 토큰 잠시만요. 파이어베이스 인증해서 사용하는 것은 ID 토큰이라고 되어 있죠. ID 토큰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그냥 토큰이 아닌 그냥 아이디가 아닌 아이디 토큰 이 녀석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지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잠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이 추가가 되었죠. 버튼이 추가됐고 클릭을 하게 되면 잠시만요. 시작할 때 체크를 하고 갔더니 아이디 토큰이 있네요. 이 말인즉슨 이미 조금 전에 테스트한 그 UI OS죠. UI 프리빌트된 그 UI 인증 레이아웃에서 이미 로그인을 한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할 때 이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했더니 삭제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눌렀고요. 버튼 눌렀더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걸 선택을 하고 제대로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메일을 보시면 이메일이 넘어왔고요. 아이디 토큰도 제대로 토큰이 넘어왔습니다. 제대로 다 데이터가 넘어왔네요. 여기 와서 아직 데이터 사용자는 등록이 안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파이어베이스 로그인 한 게 아니라 구글로만 로그인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추가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파이어베이스 로그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이어베이스 OS with 구글 있죠. 이 부분을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MOS 제대로 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get id token get UID가 있죠. 이 UID가 제대로 넘으면 정상적으로 파이어베이스에 로그인 된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인을 하게 되면 제대로 넘어왔죠. 이 액티비티 리저트를 타고 여기에서 타고 이렇게 온 겁니다. 보면 이제 UID가 이렇게 됐죠. 마지막에 N1으로 시작해서 F2로 끝나는데요. 아마 정상적으로 지금 로그인 했기 때문에 이게 DB에서 갱신을 하면 추가되었을 거예요. 보시면 됐겠죠. N1으로 시작해서 F2로 끝나는 계정. 여기까지 해줘야지만 구글 계정에 이어 파이어베이스까지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어베이스로 로그인하는 것까지 잠깐 살펴보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